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저는 30 중반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 5살 된 딸과 함께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단란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빚이라는 이름의 폭풍우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친정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저는 친정엄마를 보며 하루하루 피가 말랐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제가 결혼한 후에도 늘 저를 가난한 집안 출신 며느리라며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친정의 상황을 설명하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애원을 듣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억 원. 며느리 너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나에게는 푼돈이야.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지. 내가 너희 엄마 빚을 갚아주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저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약속해.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파일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파일철을 열고 합의서라는 제목이 붙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친정 엄마 빚 1억 원의 대가다. 내가 평생 나에게 순종하고 봉사하겠다는 내용이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는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판 노예 계약서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채업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주지 말라고 해. 며느리가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안 했으니까.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당할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시어머니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향후 15년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의 전담 간병인 및 가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월급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모든 경제활동은 시어머니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며느리는 모든 개인 재산을 시어머니의 명의로 이전한다. 시어머니가 원할 경우 며느리는 직장을 즉시 퇴사해야 하며 모든 친구 및 외부 연락은 시어머니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딸, 손녀의 교육 방식 및 양육권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며느리는 이에 토를 달 수 없다. 며느리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불이행할 시 10배의 위약금 10억 원을 시어머니에게 즉시 지급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저에게 직장 퇴사를 명령했습니다. 제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시댁으로 출근하여 시어머니의 간병과 집안일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딸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내 엄마는 바쁘니 이제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며 딸의 모든 학원과 교육, 스케줄을 제 의견 없이 정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 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내가 뭘 가르치겠니? 내 역할은 내 수발이나 드는 것이다.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편이었습니다. 여보,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가 우리 친정 빚 1억을 갚아주셨잖아. 그 은혜는 갚아야지. 당신이 조금만 참아. 곧 익숙해질 거야. 남편의 방관은 저에게 시어머니의 갑질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버려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나는 1억 원짜리 노예라고 되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시어머니의 모든 요구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하인처럼 부리면서도 매번 내 엄마 빚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며 친정 빚을 들먹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의 딸 앞에서 저를 무릎 꿇리고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제 딸이 울면서 엄마 왜 할머니한테 맞아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제 딸에게까지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남편 몰래 친정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빚 때문에 1억에 10배, 10억의 위약금을 물처지에 놓였어. 친정 엄마는 딸의 상황에 오열했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위약금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그 계약서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이며 법적으로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며느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10억 원의 위약금 소송을 걸어온 후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쓴 자필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거역해? 이 노예야. 재판정에서 저는 눈물 대신 담담함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착취와 폭언을 기록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 계약서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공정 약정이라며 위약금 10억 원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재판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1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종속시킨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억 원의 빚 때문에 제 인생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10억 원의 소송을 통해 저 자신과 딸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예가 아닌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